인공지능, 즉 AI, 요즘 정말 많이들 얘기하죠.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인 건 맞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AI가 어떻게 조직의 최고 조력자가 될 수도 아니면 최악의 실수가 될 수도 있는지 그 양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죠? 바로 요즘 팀들의 모습입니다. 다들 AI를 써서 업무 효율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과정에서 우리 팀의 진짜 경쟁력이 아주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죠. AI는 힘의 증폭기다. 경영진들은 AI만 있으면 직원들 성과가 막 올라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심지어 더 나은 결정까지 내리게 해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AI가 오히려 우리 조직만의 색깔, 우리만의 판단력, 그러니까 진짜 경쟁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I가 가진 양날의 검에 대해 얘기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세 가지 큰 위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는 문제, 규칙이 시스템에 묻히는 문제, 사람들 간의 유대가 끊어주는 문제를 차례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AI의 양날의 검입니다. 자동화가 가져다주는 숨겨진 위험에 대한 건데요. AI가 효율성을 높여주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을 데이터는 많게 하지만 지혜는 부족하게 만들고 더 자동화되긴 하지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것, 즉 인지 능력이 퇴화하는 위험이죠. 우리가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팀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약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통신사 임원의 이 말이 이 문제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우리 기획팀은요, 그냥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역할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와,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이 생각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해 보일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고민은 얕아지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팀은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만 할 뿐 왜 이 결정이 최선인가요? 라고 물으면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크레스턴 텔레콤의 사례처럼 아주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인간의 고유한 판단력을 의도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크레스턴 텔레콤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첫 번째는 AI 배제 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단 AI 없이 오직 사람들의 경험과 논리만으로 전략을 짜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AI 도구를 참고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망한 직원들이 직접 고위 리더들과 복잡한 의사결정을 훈련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AI가 일상적인 분석은 다 처리해주면서도 핵심적인 전략 역량은 계속 사람의 손에 남아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규칙이 시스템에 묻혀버리는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신용평가나 승진처럼 아주 중요하고 윤리적인 결정들이 어느새 불투명한 알고리즘 속에 그냥 쏙 숨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신용위원회나 승진위원회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결정들이 자동으로,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처리됩니다. 결정에 담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 같은 건 그냥 모델이나 점수 뒤로 사라져버리고요. 결국 조직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걸 바로잡을 능력 자체를 잃게 되는 거죠. 자,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 지역은행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은행의 신용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AI가 추천해주는 걸 기계처럼 도장만 꽝꽝 찍어주는 그런 역할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조직의 핵심 역량이었던 그 심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은행이 내놓은 해결책은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의도적인 마찰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분기마다 원탁회의라는 걸 열어서 잠깐 우리 대출 기준이 지금도 옳은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했어요. 또 주니어 직원들한테는 AI가 내놓은 점수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라져가던 조직의 심의 능력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험입니다. 이건 바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신뢰, 즉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결국 조직 문화를 속이 텅 비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광고 대행사 CEO의 이 말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고객들이 그러더라고요. 창의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자판기랑 일하는 것 같다고요. AI를 도입해서 캠페인 성과는 분명 좋아졌는데 정작 고객들은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가 놓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죠. 이 브라이트뷰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의 진짜 문제는 사실 효율성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어요. AI가 만들어준 근사한 계획을 들고 간 직원들은 고객이 근데 이 전략을 왜 우리 브랜드에 써야 하죠? 라고 물으면 명확한 자기 관점을 제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도구를 다루는 법은 배웠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창의적인 판단력은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대행사는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객에게 보여주는 모든 자료에서 AI가 생성한 컨텐츠를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이제 팀은 자기만의 논리와 이야기로 전략을 설명해야만 했죠.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에 인간의 판단력을 지키고 옹호하는 고위 임원, 전략 리드를 배치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나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조직의 궁극적인 경쟁 우위는 기계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인간의 핵심 역량에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인지 능력이 퇴화될 위험은 어떻게 막는다? 인간만이 모여서 토론하는 공간을 보호해 줌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시스템에 묻히는 위험은 AI의 결과물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가 끊어지는 위험은 인간의 전문성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다시 조직의 중심에 둠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경험을 통해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것, 그리고 결정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 또 신뢰와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용기를 낼 수도 없고 미묘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는 오직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에서 AI는 인간의 재능을 더 키워주는 데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대체하는 데 사용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